박찬종 변호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국이 혼란한 거 결국은 일부에서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사가 잘 안 됐고 수사된 것도 재판관들이 결심을 내주지 않고 판결을 내주지 않고 질질 끌으니까 이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좀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요거는 이제 삼권 분립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입법, 행정, 사법부 이렇게 보면 지금 사법부가 네. 한국 정치의 내일을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 네. 다시 말하면 명줄을 쥐고 있다. 사법부가. 네. 그러니까 약간 좁혀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에 관계되어 있는 사건이 7가지 죄명에 10배까지인데 대북 송금 사건까지 이번에 또 추가로 기소됐고 네.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단 한 건도 법정길에 판결 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러게요. 않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삼각 공모 공동정권 관계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해가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이 배당이 돼가 그게 이제 신준호 부장판사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이걸 병합 심리를 해달라.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왕에 이게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정교사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으니까 네. 이 재판부 등에 병합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병합 심리를 했는데 이 결정을 이게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 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 나흘 만에 4일 만에 결정을 했어요. 병합 심리 신청 결정을 기각했죠. 네. 기각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 그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랬더니 야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의 뒤통수를 깠다. 이재명이 쫄았다. 법원이 대단히 잘했다. 이제 칭찬이 쏟아지고 있거든. 예. 저는 이게 조금 어이가 없어. 왜요? 네. 왜 어이가 없는가 하니까 이게 당연히 4일간이면 그 4일 정도 기간 안에 네.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 당연한 거에 당연한 거에 칭찬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는데 칭찬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이제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법원이 칭찬받는 일이 됐느냐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하 이거 정치적 중요 사건이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는데 지금 법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예. 지난주일에 그 대표 출사표를 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이게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기소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해서 내란 세력. 네. 요건 제가 지난주일에 이봉규 TV에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동시에 법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 내란 세력이 조작한 사건을 법원 너희들이 유죄 판결해 그럼 너희들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이다. 법원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느껴야 돼요. 네. 지금 법원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개딸들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맹공격하고 요즘 주춤한 것 같아. 법원 눈치를 살살 보는데 너희들이 이 가짜 검찰들이 쏟아낸 이 가짜 사건을 너희들이 진짜로 보고 판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봤지? 검사님이 탄핵 몇 건 했고 이번에 똥 탄핵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똥 탄핵 뭔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법원에 대한 사실은 직접적 협박이에요. 그렇죠. 이 협박 아래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사법부고 그 사법부의 수장이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네. 그러면 이 왜 이렇게 사건을 미적거리고 미루고 이러냐? 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2020년 이 날짜를 기억해야 돼. 1월에 기소가 됐어. 네. 그러니까 황우나 한병도 등 당시 울산시장 송철호 등 10여 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석 달 뒤 4월 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건 피고인 둘이 지역구에 나가 당선이 됐어. 네. 한병도 전북에서 되고 황우나 대전서 당선됐어. 피고인이. 네. 그래가지고 이 1심 판결이 언제 났느냐? 2023년 10월에 났어. 네. 2023년 10월에 1심 판결이 났어. 네. 황운하는 실형 3년이야. 송철호도 실형이 선고됐어. 근데 2023년 10월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나가 법정 구속도 안 했어. 네. 그래가지고 그 5달 뒤에 2024년 해가 바뀌고 4월 10일 선거에 한병도 황운하는 또 국회의원이 됐어. 네.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하하. 예. 그렇죠. 유지하고 1심 판결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래도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그 이 현실을 조희대 대법관은 이 기간에 제야에 계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0월 달에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다음 백영동 행정변경권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압력 때문에 행정변경을 허가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건이 기소대가 지금 1년 10개월이야. 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이런 식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민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누가 이행해줘야 되느냐? 법관들이죠. 법원이죠. 법원이 거기에 대응해서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적 의무고 국민에게는 권리야.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이제 김명수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렇다면 이제 결론. 모든 사건 말이죠. 네. 모든 사건은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경중. 모든 사건, 모든 민사사건, 모든 특히 형사사건은 경중이 따로 없어요. 네. 개개인이 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 소중한 인권들이다. 그러나 네. 그 중에서도 중요 사건은 있지요. 네.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지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는 사건, 그 다음에 국채의 기본을 흔들리는 사건,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딱 법에 명시돼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합해서 1년 안에 결론이 나야 돼. 이게 지금 걸려있는 게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사건, 이런 것은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되고, 이게 재판장이 말이죠. 이게 제가 법조인을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장동 사건 지금 서울형사지방법원 네. 지금 그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대표. 뭐 뭘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이. 뭉개고 네? 있죠. 예. 뭘 하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 틀리면 이게 기피 신청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은 아주 표준적으로 증인신문에 이게 시간을 빠뜨리고 있어. 증인신문에. 예를 들자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로 A, B의 증인을 신청해가 내놨다. 그럼 A, B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A,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C, D 증인을 내세우면 그건 받아줘야 되죠. 네. 왜니까 A, B 증언만 들을 수 없으니까 C, D 받아들이는데 이 법원은 이 피고인들이 이재명 측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CD만 하는 게 아니라 E, F, G, H, I, J, K, L, M, N 또 한 바퀴 돌아가 A, B, C, D 검찰이 2명 신청하면 20명, 30명을 증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재판 지연이고 재판 회방이지. 근데 이걸 판사가 다 받아주고 있어. 그래야 뭐 2주에 한 번씩 그거 뭐 증인하는 2명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끌어진다 이거야. 이제 조의대로 그러면 바뀌었으면 이제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아직은 크게는 안 나오는데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은 안 달라졌지. 네, 아직은 안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집중심리를 통해가지고 네. 이런 불필요한 증인을 이걸 증인 신청 기각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법관 재판장의 무서운 권한입니다. 네. 이게 소송 지휘권이야. 그 A, B를 검찰 신청했는데 C, D, E, F 그래 E, F까지는 봐줘. 그 똑같은 동질의 증언 내용이 C, D에서 E, F, G 자꾸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돼.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A, B와 C, D로 충분해.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판단할게. 이러면 될 일을 그냥 뭐 법대 앉아가 졸고 있는지 뭐 C, D, F 뭐 다 받아들여주고 이래가 재판 지연이 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장은 우리 신진우 부장판사의 신속한 재판을 기우제 지내듯이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신속한 집중 심리를 해야죠.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신문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네. 증인을 탁탁 끊고 그다음에 기일도 빨리빨리 엮고 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네. 내 큰 자식하고 같은 64년생인데 10년 20년 걸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소송 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이거 헌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하라. 그거 왜 지시 명령 못 합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강하게. 어느 쪽이든지 결론을 빨리 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네. 조건을. 예. 그리고 오늘 대법원장에게는 제가 네. 이게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최종적 책임은 대법원장님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거 전부 유죄로 판결하라 이게 아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신속한 재판을 해서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그 중심에 법원이 서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아 주기를 바란다. 조의대 책임져라. 나라 이런 꼴이 얘기.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네. 예. 조의대 책임져야 되겠네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